오늘은 좀 색다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미국이 제일 세고 동맹 국가들을 잘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조용히 미국 말을 잘 들으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이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전략가 졸탄의 최신 보고서가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졸탄 포사르는 김단태님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역사를 다 엮어서 흥미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졸탄은 서방세계 중심의 단일 패권 체제 붕괴를 예전부터 주장해왔다는 측면에서 레이 달리오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분이에요. 졸탄이 이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평화의 시대에는 잘 작동하지만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이나 경제 전쟁 같이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일 때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급망 이슈나 인플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모두 글로벌 공급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급망이 잘 작동할 수 있었던 건 미국 패권주의, 세계화,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축이 충분히 지탱을 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기서 핵심은 낮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서 서방세계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꿀을 빨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면 되는데요. 인플레는 사실상 임금이 좌지우지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서방세계로 흘러들어오는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 상승되는 속도를 늦춰주었고요. 값싼 중국의 공산품은 노동자들이 한정된 임금으로도 충분한 공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근로자가 느끼는 실질 임금의 상승에 기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값싼 러시아산 가스는 유럽, 특히 서방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일의 산업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낮은 인플레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 공급망 구조를 지리 전략적으로 또는 지리 경제학적 블록으로 권역화하면 차이메리카라는 미국 중국 권역과 유러시아라는 유럽 러시아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졸탄은 지금 서방이 이득을 더 많이 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처한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이 블록이 현재 어떠한 이유로 깨졌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의 차이메리카 블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지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비판하는 부분이죠. 오바마가 너무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 그대로 냅둬서 중국이 미국의 잠재적인 적으로 성장해버렸다고 비판하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미국은 그때 당시가 차이메리카 블록을 통해 경제적으로 꿀을 빨 수 있었던 거의 끝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균형을 깨기보다 의도적으로 중국을 방임하면서 미국의 유리한 경제 환경을 누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급변하게 되죠.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중국도 저렴하게 공산품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낮게 유지되는 인플레는 최종적으로 미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중국이 너무 성장해서 5G나 반도체 같은 국가 경쟁력 및 안보와 관련된 분야까지 미국을 위협하게 되니까 트럼프 때부터 중국과의 마찰이 시작된 거고 이 차이메리카 경제 블록은 깨지게 됩니다. 유럽 러시아 블록인 유러시아도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해서 부자가 되고 유럽은 그걸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이러한 구조가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권 때였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칠러 세력이 마치 국가를 생각하는 실용학파처럼 상당히 힘을 받는 시기였고 이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성을 높인 노드스트림 등이 건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푸틴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통해 정권을 유지를 해야 하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경제 블록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서로에게 대항하기 위해 다시 팀으로 뭉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미국 플러스 유럽 대 중국 플러스 러시아의 구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 블록이 잘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세계 경제는 조금씩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같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의 시대가 열려요. 자본시장을 통해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이자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이 결국 전 세계에 풀리는 막대한 돈을 다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최전성기를 맛보셨을 텐데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는 낮은 인플레일 때 가능한 것이죠. 인플레가 높아지면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결국 저금리를 통한 양적 완화는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세계의 자원인 러시아가 결합돼서 경제, 권력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메리카 그리고 유러시아 경제 블록이 깨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의 전 세계의 돈을 흡수하고 미국 중심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에 낮은 인플레와 공급망 구조에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졸탄은 이제까지 지난 200년간 유럽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가 유지된 이유는 국가와 지도자들이 이 체제를 따르는 것이 경제적 실익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기 경제 전망이 긍정적일 때는 누가 좀 더 이득이고 이런 거 굳이 구태여 안 따지고 그냥 다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상황이 아주 바뀌었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입장에선 우리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선 넘네 이러면서 경제적 제한을 가하는 거죠. 즉, 이 패권 체제를 따르는 게 장기 경제 전망에 부정적이게 되는 거죠. 즉, 미국의 패권을 따르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는 위기를 발생시켜서라도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경제 전쟁은 사실상 통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통제는 너가 접근을 못하게 막는 통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너가 못 가져가게 막는 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표면적이다 못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경제 전쟁으로는 가장 먼저 미국,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을 들 수 있겠죠. 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유, 히토류, 우라늄과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되죠. 특히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2위인 이란과 러시아가 똘똘 뭉치고 있는데 이는 원자재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로 공급되는 공산품 생산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죠. 이는 생산량 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만, 호르무즈, 파나마 같은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을 통제하는 해협과 요충지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전쟁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는 세력이 있어요. 졸탄은 이를 트릭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브릭스는 들어보셨죠? 브릭스 말고 트릭스를 주목해라 라고 하면서 터키,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이렇게 5개 국가를 들고 있고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경제 봉쇄를 당했었던 국가이며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새롭게 떠오르는 그리고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파괴하고 싶은 강력한 유인을 느끼고 있는 경제 군사적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당연히 돌아가는 거 아닌가? 냅두면 그냥 되는 건데 고작 트릭스 같은 나라들이 막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졸탄 전략가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는 사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헤게모니가 존재할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입장에서는 계속 서방 중심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싶겠죠. 지난 200년간 가장 큰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준 경제 체계였으니까요. 트릭스 같은 서방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국가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 4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졸탄은 보고 있는 건데요. 이 4가지 프로젝트를 한국어로 풀이하면 1번 세계 질서 수호를 위한 국방 재무장, 2번 봉쇄 후 작업을 위한 산업 리쇼어링. 여기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자국 기업의 공장이나 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트럼프가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3번 원자재 재고 축적 및 생산 투자, 4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렇게 총 4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졸탄 전략가는 말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1번 국방 재무장 프로젝트는 독일이 군비 증강을 위해서 130조 원 이상을 지출할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서방 세계에서 1000조 원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군사적 지원을 결정했다든지 G7이 중국 영향권 압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800조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리쇼어, 봉쇄 후 작업을 위한 산업 리쇼어링 프로젝트가 실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방증은 최근 미국 반도체 법안이 통과될 때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드의 발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나 상무장관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가장 고도화된 칩의 70%를 대만에서 조달하고 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에는 이 칩이 250개가 들어간다. 즉 고도화된 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데 대만이 중국에게 점령당한다면 미국의 안보는 안전한가?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걸 또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예시 외에도 더 많은 예시들이 원문에는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졸탄은 서방의 4가지 대응 전략은 지금 당장 실제로 벌어지고 가장 시급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야 할까? 졸탄 전략가는 4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1번, 2번은 상품과 자본을 둘러싼 경쟁입니다. 서구권에서 4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장, 리쇼어링, 원자재 비축 및 시설 투자에는 엄청난 자원과 상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 계속 수요 충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ESG 정책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 부문이 심각하게 과소 투자되었기에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자원 민족주의 또한 대두되고 있죠. 러시아는 그 선두주자이고 멕시코도 최근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기로 결정을 했죠. 즉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공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방과 트릭스가 서로 경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고 자본을 확보하는 금융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특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면 서방의 이 4가지 프로젝트는 연준이 금리를 조금 올리든 많이 올리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서방의 이 4가지 프로젝트에 해당을 하면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고 졸탄이 예전부터 꾸준히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해온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노란색은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정말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독일 평균 가정 가스비에 15배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유럽 경제가 심각하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천연가스 매장량 1위, 2위인 러시아와 이란이 서로 동맹을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서방에 대항하기 위한 자원 통제라는 측면에서 졸탄 리포트에 나오는 시나리오와 유사합니다. 자원 통제뿐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통제를 둘러싼 전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인데요. 미국에게 경제 봉쇄를 당한 국가들이 서방 중심의 패권에 저항하는 새로운 동맹으로 떠오르면서 서방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온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망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통념에 반박하듯 여기 트릭스 국가들은 심지어 공급망을 붕괴시키거나 전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의 갈등과 미래의 전쟁은 서방과 트릭스 국가 간의 자원, 공급망, 이런 통제권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미중 반도체 전쟁이나 천연가스를 둘러싼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그리고 생산량을 통제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충지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 해협 갈등 등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서방의 4가지 대응 전략에 잘 올라타는 것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졸탄 전략가의 리포트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국제 정치에 관한 색다른 영상이었는데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